프로젝트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원래는 그냥 제가 그냥 제 수업만 쭉 하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질문하실 게 좀 많다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시간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궁금하신 거는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블록 코딩 이제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스크래치라는 거를 활용을 할 거예요.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학교 수업에서 처음 활용을 했었던 건데, 저도 솔직히 제가 이제 프로그래머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코딩 공부를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아니에요. 원래 전공은 이제 게임 제작하고 게임 기획하는 일을 했었고요. 이제 광운대학교에서 게임학 석사 과정을 이제 마치면서 회사에도 잠깐 근무를 해보다가 스타트업도 차려갖고 제가 운영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학교에 교육을 하게 됐는데, 일반적인 코딩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조금 지루해하는 것도 있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애들이 게임 직접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이걸 만들어주는 원리를 배워가면서 프로그래밍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나름 반응도 괜찮고 애기들 이제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잘 받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수업으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행해드릴 수업은요, 이제 스크래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진행하는 거고, 제가 이거를 한 16차시 정도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에서 16차시 정도로 진행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오늘 저랑 2시간에서 2시간 반 만에 이제 마치셔야 되거든요. 네. 내용이 막 이렇게 엄청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해하시기도 되게 쉽고, 지난주 토요일하고 수요일날 배우셨던 수업하고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다르고 처음부터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거 이해를 못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잘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뭐 간단하게 여기 뭐 앞에 이렇게 띄워놔 달라고 해서 뭘 하나 확인했는데 별로 중요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제 뭐 블록 코딩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시작하기 전에 설명을 드릴 거고 끝날 때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는 프로그래밍 실행 순서예요. 되게 단순한데 위에서 아래로 그냥 순차적으로 실행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을 헷갈리셔가지고 알고리즘을 짠다던가 내가 뭔가 설계를 할 때 잘못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다 잘 끝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로그래밍 설치부터 같이 해볼 건데요. 일단은 인터넷을 켜시고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셔서 스크래치라고 한번 검색을 해주시겠어요? 스크래치 할 때 레자는 I로 검색을 해주셔야 되세요. 검색을 하셨으면은 이제 가장 첫 번째 웹사이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크래치 막 영어로 써 있는 거 있을 거예요. 저랑 똑같은 화면 지금 보이시나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mit.edu라고 되어 있는 주소가 있는데 걔를 선택을 해주실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거는 스크래치 최신 버전은 아니고요, 옛날 버전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옛날 버전에서 배울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음 시간이나 뭐 과제를 드릴 때는 스크래치 뭐 최신 버전으로 제가 받을 거니까요. 뭐 옛날 버전을 왜 쓰냐, 뭐 이거보다 최신 버전이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뭐 궁금하실 것도 있겠지만 진행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스크래치 홈페이지를 보시면요, 이제 이 스크래치라는 프로그래밍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C나 뭐 C샵이나 자바나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사람들이 중간에 되게 많이 포기를 해요. 앞부분은 누구나 다 쉽고 조건문 배울 때까지는 다 쉬운데,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포인터나 자료 구조 같은 부분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시게 되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있는 MIT의 한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블록 코딩이라는 프로그래밍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해가지고 성인분들까지 탐험하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만들어서 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심심하실 때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고, 스크래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진행하셨던 마인크래프트나 뭐 이런 지금 상용화되어 있는 뭐 쿠키런 같은 게임, 뭐 모바일 게임부터 해가지고 다 만들 수 있거든요. 단지 이제 네트워킹 연결하는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라도 이제 우리 눈에 봤었을 때 실제 게임하고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툴이다 보니까 이게 엄청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이제 요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들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하실지 교육 과정을 직접 만들어 보시고 저랑 같이 평가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완성된 걸 보시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스크립트북이라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제 이 블록 코딩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지? 어떤 리소스를 사용을 했지? 라는 거를 이제 봤었을 때 이런 거를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떤 블록을 사용했는지, 그림은 몇 장을 썼는지, 그 그림 안에는 코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뭐 옆에 배경 화면을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블록은 하나도 없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애들이 뭘 할 건지가 다 떠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뭐 학습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일단 설치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여기 탐험하기 다시 누르시고요. 가장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커뮤니티 옆에 지원이라고 써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다운로드라고 써있을 거고요. 다운로드를 눌러보시면은 이제 조금만 중간 정도로 내려오셔가지고 스크래치 1.4 버전이 있을 거예요. 이게 스크래치 초창기 버전인데 되게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스크래치 1.4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운영체제에 맞게 받아주시면 되세요. 지금 뭐 개인 노트북 중에 만약에 나는 뭐 맥이나 뭐 리눅스 버전을 따로 쓴다 하시면은 그쪽 버전의 OS를 맞춰가지고 받아주시면 되고요. 우리 지금 센터용 노트북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윈도우 거 가운데 스크래치 인스톨러 1.4 EXE를 받아주시면 되세요. 네. 클릭을 해주시면은 밑에 뭐 이렇게 하단이나 아니면 가운데에 설치 파일이 뜰 거예요. 여기 설치 파일까지는 다 뜨셨나요? 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네, 앞에 화면이 또 나올 거고 네, 그 설치 파일 화면이 나오신 분들은 이제 넥스트 누르시면서 가운데 있는 버튼만 쭉 누르시면은 자동으로 설치가 완성이 될 겁니다. 네. 네.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네. 탐험하기에 누르시면은 이제 뭐 이렇게 뭐 애들 작업한 작업물들이 나올 거예요.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여기 뭐 소개랑 커뮤니티랑 뭐 지원이랑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지원 부분에서 다운로드 눌러주시면 되세요. 다운로드에 들어가셔가지고 한 중간 정도까지 휠을 내려보시면요, 이제 이전 버전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네,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스크래치 1.4라고 적혀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설치되셨으면 저처럼 이 파일 뜨시면은 그냥 엔터만 계속 누르셔도 설치되니까요. 일단 스크래치 파일을 띄워놓고 제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운 받으셨으면은 이 화면이 뜨셔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뜨신 분들은 가만히 잠깐만 대기를 해주시고요. 안 뜨신 분들이나 뭐 잘 못 따라오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러 갈게요. 저기 선생님. 네. 인터넷 연락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거는 굳이 지금 상관이 없는데 네. 요 화면까지 다 나오셨어요? 혹시 안 나오신 분 계신가요? 다 나오셨으면은 이제 도구 사용법부터 기능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볼 건데, 이제 앞에 보시고요.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확대를 조금 해드릴게요.
되게 단순한 건데 여기에는 이제 뭐 도구 모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는 뭐 파일 저장하고 뭐 편집하고 우리가 뭐 공유하고 인터넷 뭐 한글로 바꾸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쭉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도구 툴바가 있을 거예요. 뭐 도장 그림 같은 것도 있고 가위 그림도 있고 화살표가 펼쳐진 거, 모아진 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실 건데 첫 번째 거는 복사하기고 두 번째 거는 삭제, 세 번째 거는 확대, 축소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끝에 쪽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약간 좀 흐린 화면들이 있을 건데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블록 코딩하는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거 하셔가지고 요 밑에 하얀 바탕을 무대라고 하는 곳인데 무대를 좀 작게 하고 코딩하는 부분을 넓혀주고 아니면은 나는 코딩을 다 했어. 그리고 나는 결과물을 바로바로 좀 크게 봤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요 가운데 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마지막으로 다 완성을 하시고 나는 결과물만 화면을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세 번째 거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오시면은 여기 동작이랑 형태랑 뭐 소리, 펜 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이제 블록 카테고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 블록 카테고리는 이제 요 해당 동작이라는 뭐 블록 카테고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움직임에 관련된 블록들을 쭉 모아놨을 거고요. 뭐 제어다 하면은 뭔가 통제하고 제어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모아져 있을 거예요. 이 동작에서는 밑에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뭐 움직임에 관련된 블록들이 쭉 나와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이제 블록 카테고리라고 블록 팔레트라고 불러요. 팔레트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미술 시간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감을 짜놓고 덜어놓고 하는 공간을 저희가 팔레트라고 부르잖아요. 이거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 블록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모아놨다라고 해가지고 블록 팔레트라고 불러요. 그 바로 옆 공간은 이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인데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는 스크립트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블록을 조립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사진 안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는 뭐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리, 음향을 집어넣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리긴 할 건데 여기 위에 보시면 고양이 사진 요 조그마한 거 하나 있잖아요. 얘를 잘 보시면 파란 줄이 보이실 거예요. 이 파란 줄도 되게 중요한 줄이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이제 하얀 바탕에 고양이가 있는 곳이 보이실 거예요. 이 부분. 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무대라고 불러요. 이 무대라는 공간은 우리가 뭐 사진이나 뭐 이미지를 가져왔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 안에 블록 코드를 입혀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무슨 액션을 취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을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서 인터페이스 공간에서 블록 코드 조립을 다 했다라고 하면은 여기를 키워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세요. 내가 원하는 기능들이 잘 구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별 모양 버튼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별 모양 버튼에는 여기 옆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뭐 북그림하고 책 그림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아마 얘도 보시면 대충 짐작이 가실 거예요. 첫 번째 거는 이제 그림판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만들 수 있는 곳이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컴퓨터 안에 있는 이미지들을 불러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음표는 우리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랜덤으로 불러온다. 뭐 이렇게 해서 무작위로 가져올 수 있는 버튼인데 굳이 이거는 안 써도 되고요. 애들이 장난칠 때 많이 쓰니까 수업하실 때 이 부분 누르지 말라라고 미리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보시면은 이미지가 막 랜덤으로 그냥 막 다 가져와질 거예요. 그리고 가져온 이미지들을 여기 밑에 스프라이트라고 지금 이름이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하나씩 쌓일 거예요. 여기를 이제 스프라이트 목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이실 거고요. 이제 이 스프라이트 목록에 있는 이미지들 각각에 저희가 코드를 입혀줘가지고 움직이도록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선생님 저 블록이 안 보여요라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블록 팔레트를 봐서 뭐 어떤 블록을 갖고 와라라고 했는데 선생님 저는 블록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때도 여기 스프라이트 목록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세요.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고양이가 선택이 돼 있으니까 고양이 밑에 빨간색, 까만색으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는 거예요. 파란색 테두리가 있고
선택이 돼 있어서 이 고양이에 들어갈 블록들이 그 블록 팔레트 안에 보이는 거예요. 얘한테 넣을 수 있는 블록들이. 반면에 뭐 동작이나 이런 블록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무대라고 해가지고 조그마한 거 하나 있을 거예요. 얘가 선택이 되면은 동작이랑 뭐 형태에 관련된 블록들이 개수가 줄거나 아니면 아예 안 보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택된 것들을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선생님들께서 오늘 따라 하시다가 내 블록이 갑자기 뭐 개수가 줄었다, 없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 무대가 선택이 되어 있는지 스프라이트, 우리 이미지들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구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이게 끝인데 여기서 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본다던가 다른 선생님들한테 뭔가 질문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거 막 이렇게 막 어떤 뭐 이렇게 단어를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막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은 질문을 하시면은 저희도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뭐 블록 팔레트에서 어떤 블록에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죠. 학생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하실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니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게임 만들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의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파악을 하고 이 기능은 이렇게도 적용이 되고 저렇게도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거고요. 그 만들 게임의 기본적인 내용은 저희가 나비를 가져와서 나비는 이제 무작위로 막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박쥐를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키보드 방향키로 조종을 해서 그 나비를 잡아먹는 게임을 만들 거거든요. 박쥐가 나비를 잡아먹을 때마다 점수가 이제 1점씩 올라가게 해줄 거고요. 점수가 10점이 되면은 게임을 종료하게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안에 있는 기능들을 만약에 다 활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 안에서 뭐 자료 구조 부분을 빼놓고는 다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 자료 구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하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좀 많이 해보셨던 분들도 중간중간 포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시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 구조 전까지만 해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저희가 방과후든 뭐 이렇게 스크래치 교육이라든지 뭐 코딩 교육 이렇게 의뢰가 들어왔었을 때 학교 그 차시를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치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가위 버튼을 누르시고 고양이를 삭제를 해주시겠어요? 무대에 아무것도 없이 만들어주시고 이제 나비를 불러올 건데 여기 별 모양 버튼 중에서 가운데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나비는 이제 애니멀 폴더 안에 있을 거고요. 애니멀 폴더에서 누가 봐도 나비처럼 생긴 거 딱 보이실 거예요. 첫 번째 사진으로. 네, 얘를 딱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가져오셨어요? 네. 가져오셨으면 이제 제가 질문을 계속 드릴 건데 답변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여기 블록 팔레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눈으로 한 번만 훑어보실까요? 네, 뭐 외우거나 그러실 필요 전혀 없고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내가 이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냥 눈으로 동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네, 뭐 제어에는 이런 블록들이 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한 번씩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딱 한 1분에서 2분 정도만 시간을 드릴게요. 바로 확인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옆에 분들한테 질문하지 마시고요. 조용히 이제 질문하실 게 있다, 뭐가 안 되신다라고 하시면 이제 손을 먼저 들어주세요.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괜히 옆에 분한테 질문을 하시다가 옆에 분하고 같이 진도를 놓쳐가지고 두 분 다 따로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네, 옆에 분보다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도 있기도 하고 하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카테고리 한번 쭉 확인해 주세요. 다 보셨을 것 같고요. 외우는 게 아니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나비를 이제 앞으로 한번 움직여 볼 거예요. 그럼 어떤 블럭을 가져와야 될까요? 네, 동작에서 10만큼 움직이기라는 블럭이 있을 거예요. 갖고 와 보시겠어요? 네, 갖고 와서 이 블럭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이렇게 클릭 한 번씩 해보시면은 나비가 찔끔찔끔 앞으로 움직이죠. 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요 나비를 제가 한 번을 클릭했을 때 얘가 두 번을 가게 만들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 2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드린 질문은 내가 얘를 한 번 클릭했었을 때 한 번 갔다가 또 한 번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되신 분 계신가요? 이거를 제가 지금 질문드린 이유는 엄청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져오신 블럭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아요. 맞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를 한 번씩 클릭해봐도 지금 두 번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세요? 지금 보시면은 한 분은 제가 왜 이거를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가장 많이 하셨던 게 10만큼 움직이기 블록을 2개를 붙이신 분들이거든요. 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원래 한 번 클릭하면은 10 갔다가 한 번 더 10만큼 더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한 번만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컴퓨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멍청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똑똑해요? 똑똑한 거 맞나요? 네,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봤었을 때 아직까지 되게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얘가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과제를 내줄 건데 컴퓨터한테 야, 나 오늘 과제 이거 나왔어. 이거 해놔. 하면 얘가 자동으로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못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혼자 이제 본인이 뭔가를 판단해서 진행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일일이 다 명령을 해줘야지 그것들만 수행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컴퓨터의 장점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얘도 우리가 분명히 2개 블록을 썼는데 2개가 실행되는 게 맞아요. 단지 실행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여기 안에다가 눈에 보이라고 뭐 기다리기라는 제어에서 갖고 와서 뭐 그런 블록들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얘는 아마 20만큼 거리만큼은 움직였는데 한 번만 움직이는 거고 우리 눈에 천천히 가게 보여달라라고 명령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다리기라는 블록을 하나 사이에 껴서 넘겨주시면은 눈에 보이겠죠? 게임 같은 경우 게임이든 뭐든 제작을 할 때 일단 얘들의 실행 속도랑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조금 더 많이 들어가면 뭐 네트워크 들어가면은 상대방하고 나랑 움직이는 거라든지 이런 게 동일해야 동등해야 이제 그 사람도 재밌고 저도 재밌고 하는 건데 누구는 컴퓨터가 좋다고 엄청 빨리 막 내가 한 번 때릴 때 걔는 10번 때리고 막 이럴 수 있으면은 그 게임을 안 하겠죠. 이런 것처럼 그런 프레임 조절하는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처럼 눈에 보이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게 많을 거예요. 이걸 굳이 안 넣어도 실행은 되지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만약 가져왔으면 이번에 요거 하나 블럭을 떼고 얘가 지금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한 번씩만 갔잖아요. 이번에는 계속 가게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 네, 블럭을 한 번씩 갖고 와가지고 만들어 주세요. 오늘 수업 진행 자체가 제가 뭐 먼저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해결하면서 설명드리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도 많이 되실 거니까요. 나비가 없어지셨어요? 네, 그 부분도 또 해결을 할 거예요. 지금 제어에 가시면은 뭐 무한 반복이라는 블럭이 당연히 보이시겠죠? 얘를 이렇게 넣어줘 볼게요. 처음에 1초도 떼고 만약에 우리가 움직인 다음에 계속 움직이게 한다라는 블럭을 하면은 움직이기를 무한 반복으로 감싸주시면 되고 얘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점이 좀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네, 사라졌어요. 벽을 파고 들어갔죠. 이렇게 이상한 부분을 하나씩 찾았잖아요. 이 부분을 점점점 해결을 해나가시면 되세요. 벽을 막 파고 들어갔는데 나는 내가 벽을 파고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블럭을 가져오면 될까요? 얘도 대놓고 한글로 써있어서 그쵸 동작에 가시면은 벽에 닿으면 튀기기라는 블럭이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이번에는 또 어떤 부분이 이상하세요? 뒤집어지는 게 하나가 이상하고요. 속도가 일단 또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또 이상한 거는 더 있지만 조금 있다가 다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뒤집어지는 거 먼저 해결을 할게요. 여기 아까 파란 줄 말씀드린 거 있죠? 네, 요 파란 줄 옆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된 화살표가 있어요. 얘를 가운데 거,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가 뒤집어지지는 않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캐릭터를 위로 보냈을 때도 뭐 위를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좌우로만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잘 염두를 해두시고요. 눌러주시면 요거 하나 해결이 됐고, 저는 나비를 좀 천천히 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좀 전에 했던 거 1초 기다리기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0.2초로 바꿔줄게요.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0.2라고 해가지고 바꿔주세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비가 이렇게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이 이상한 것 같으세요? 이게 네, S자로 뭐 이렇게 굴곡 있게 날아가야 되나요? 네,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우리 나비가 날아갈 때 이렇게 날아가요? 그쵸. 날개를 폴락폴락 하면서 가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해결해야 될 부분 중에서 가장 시간을 제가 많이 드릴 부분이거든요. 네, 한번 직접 해보시고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계속 드릴 테니까 여러 가지 블럭을 갖고 오고 사진도 갖고 오시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막 기능 사용이랑 도구 사용 이런 거 설명 들었을 때 조금 잘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바로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날개를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가도록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블록을 선택해주시죠. 원래 여기 시작 버튼하고 보는 버튼이 있는데 저희가 블록을 아직 설정을 안 해서 누르시면 하얀 스티커가 생기시죠. 그러면 없어지면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혹시 바로 해결되신 분 계신가요? 제가 힌트 드리기 전에 그 부분 해결하시면은 제가 소정의 상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부분이고, 근데 국민들을 잘 활용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딱 제가 38분에서 9분 사이에 힌트 하나를 줄게요. 그리고 들으시다가 설명이 너무 빠르다 아니면 진행이 너무 빠르다 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천천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아니, 선생님께서 여기 보셨을 때 이상한 점은 또 뭐가 있어요? 잠시만요. 이렇게 뭐 가도 되는데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서 그 어색한 부분을 한번 해결을 해보시겠어요? 선생님도 아까 저분으로 지금 비슷하게 하셨는데 뭔가 좀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저만 어색해 보일까요? 보시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으면은 그 부분을 하나씩 수정을 해나가시면 되세요. 네, 한꺼번에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천천히 뭔가 내가 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왜 이상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원리는 잘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만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만화, 애니메이션 같은 거 예전에. 네, 여러 장의 사진들을 빠르게 넘겨가지고 했죠. 저희가 뭐 학교 다닐 때
교과서 옆에 끝자락에 말 같은 거 그려놓고 뭐 달리는 포즈, 뭐 다리 오므리는 포즈 뭐 이렇게 해서 빠르게 넘기면 막 달리는 것처럼 보이게 하잖아요. 얘도 원리는 똑같아요. 날개가 펼쳐진 사진이 있을 거고 접힌 사진이 있을 건데 그 두 가지 사진을 활용해가지고 날개가 펼쳐져게 보였다가 오므리게 보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문제를 좀 잘못 드린 것 같은 게 저는 이제 원하는 거는 날개가 규칙적으로 파닥파닥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제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모양 변경할 때 네. 빠르기 여기서 그럼 블럭 개수를 4개로만 사용해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보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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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요? 저도 막 그거 잘 쓰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P를 이제 뭐 똑같은 예를 아마 왜 아니면 오른 클릭해서 작게 하셔도 되고요. 얘를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크게 축소가 있어요. 크기 조절해가지고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해주시면 선생님도 해결은 되셨는데요. 이제 블럭을 4개만 써가지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무한 반복 안 해도 돼요? 네, 무한 반복 안에 4개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네, 일단 속도를 조금 맞추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밖에다가 사진을 우리 아까 여기서 사진을 불러오시는 분들은 여기 스프라이트 목록에 스프라이트가 계속 추가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사진이 2개가 보이겠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도구 사용법 설명해 드릴 때 여기 인터페이스를 설명을 했었을 때 모양에서는 사진 안에 사진을 집어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밖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 나비 사진 안에서 다른 날개의 모양을 갖고 있는 나비를 불러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날개가 펼쳐졌다가 접혔다가 펼쳐졌다 접혔다가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이제 블럭으로 자동화를 시켜주시면 되세요. 지금 뭐 블럭을 7개씩 정도씩 막 다 사용을 하신 것 같은데 블럭을 7개가 아니라 4개로만 해서도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코딩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지난번에 한비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든 결과물만 똑같이 나오면 일단 되는 거고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최적화를 잘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블럭을 최소화로 사용을 해가지고 똑같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되게 대단하신 겁니다. 네, 지금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이제 모양, 사진 같은 것들을 막 바꾸는 거니까 형태에 가셔가지고 블럭을 써주시면 되세요. 아까 처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뭐 나비 A로 바꾸기, 나비 B로 바꾸기 해가지고 날개를 움직이는 게 뭐 잘 보이지